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늘어나고 대형 산불이 늘어나면서 다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단기적으로는 사람과 자연에게 큰 재앙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산불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은 생태계의 다양성이 전보다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산불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규모의 산불일 경우에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인위적으로 산불을 일으키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도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수많은 나무가 불에 타 죽고 나무와 함께 어울려 사는 동물과 곤충도 목숨을 잃습니다. 나무와 풀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는 대기를 오염시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미국 서부와 캐나다 서부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미국 시애틀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중국 베이징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는 4,800km 떨어진 뉴욕에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짙은 스모그 연기를 배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산불로 나무가 사라지면 토양을 붙잡는 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일어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8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이 나면 핵심부는 섭씨 12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불이 땅을 데우면 땅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통과할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산불 지역의 흙이 푸석푸석해지는 까닭은 바로 흙 속 수분이 빠져나간 뒤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산불은 땅 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땅의 성질마저도 순식간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이 수백 미리인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면 약화된 토양이 빗물을 머금으면서 쓸려 내려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는 흙의 저항력을 높여 산사태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산불 직후의 임지에서도 남아있는 뿌리가 산사태 발생을 줄여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썩어 점점 더 그 역할이 줄어들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에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생겨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들어온 태양열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또 산불로 생기는 금den과 시커멓게 변한 토양은 막대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온도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북미와 인도네시아 등의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면 이런 온실 효과도 아주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이 늘어나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 또다시 대형 산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규모의 산불은 숲이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나무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우리는 산불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산불의 역설이란 산불이 발생했던 숲이 발생하지 않았던 숲보다 나무들의 생장 상태가 좋아지고 생물학적 다양성도 풍부해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약간의 산불은 숲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프랑스 환경과학연구소가 프랑스 남동부 40개 지역과 호주 남서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 50년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산불을 겪었던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산불이 나지 않은 산림에서는 평균 20에서 35개의 식물종이 살았지만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평균 50종의 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은 과거보다 더 많은 곤충이 살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0년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일대에 발생한 산불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연구팀은 산불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불이 나기 전보다 더 다양한 곤충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재미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보전생물학자이면서 연구교수인 클레어 포스터 박사는 사바나 산림지대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소나 염소, 코뿔소 등 대형 초식동물이 서식하지 않는 곳에 발생한 화재는 불온도가 높고 피해 면적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의 행동이 산불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이 되는 연료의 구조를 바꾸어 산불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 박사는 풀숲 무덤새는 주변에 떨어진 식물 재료로 흙무더기 형태의 둥지를 만드는 행동으로 화재가 일어날 만한 식물, 즉 연료의 위치 및 형태를 바꾸어 화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코끼리가 식물을 짓밟아 압축하거나 폭이 넓은 이동 통로를 만드는 행동이나 그 외 동물이 숲 내부의 숲길을 만드는 행동은 산불 발생 시 화염의 높이를 낮추고 화재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물의 수분 함유와 화학 조성에 따라 연료가 연소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곤충의 행동 방식이 이런 식물의 상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딱정벌레가 소나무와 카본비나무를 가해하면 나무는 보유한 습기를 낮추고 가연성이 증가하는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곤충의 공격으로 인해 식물이 보유한 수분은 감소하게 되고 수분이 감소할수록 가연성이 높아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코끼리를 이용해 산불을 억제시키자는 주장이 호주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생태학자 데이비드 바우먼 교수입니다. 호주는 1930년대 가축 사료용으로 아프리카에서 간바라는 식물을 들여왔고 이는 호주 북쪽의 열대 몬순 지대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바가 풀에 잘 타는 성질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대 4m까지 자라는 간바는 호주에 사는 캥거루나 들소 같은 초식동물이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바우먼 교수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도입해 산불의 연료가 되는 간바를 줄이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한편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불을 사전에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산림청은 엄청난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일부러 산불을 내고 2-3일 뒤 불을 끄는 산불 처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불을 내고 산불이 재발하지 않게 관리하면 예기치 않은 산불이 났을 때 일부러 불을 냈던 지역이 화재가 커지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가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일부러 낸 산불이 그 지역의 생태계 다양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미국 외에도 호주, 남아공, 북유럽 국가 등이 이런 방식으로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이로 인한 건조한 날씨로 야기되는 대형 산불을 인간이 적절히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많은 듯합니다. 이는 산불 예방과 통제를 위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